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인데요. 여기서 조직적으로 공금을 횡령해서 비자금을 만들어 오다가 정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먼저 공사 측 직원들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 서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결제하는 처장 이상만 결제를 해요. 그 이하에서는 이런 거의 무료거든요. 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국건설관리공사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그 감리 전문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건설 그 시공 그 과정에서 부실 공사라든가 잘못된 비리라든가 이거 사전에 그 예방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검사하고 또 잘못한 경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것이 사실 그 감리 기관이죠. 그것이 네.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법대로 정도를 걸어야 할 기관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꼼수를 사용해서 돈을 이렇게 횡령을 했다라고 하는 사항은 사실 병원의 의사가 전염병을 더 퍼뜨린 이런 꼴과 그 사실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더 비난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직원들의 인터뷰를 시도한 그 내용들을 보여드렸는데 하나같이 지금 발뺌을 하고 있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만 해서 출장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출장 그 명령서를 올려가지고 1,600만 원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건설관리공사 이 자체적으로 경영지원실에서 7년간 5천만 원을 이런 식으로 또 따로 빼돌려서 챙겨놓은 거예요. 비자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금 횡령 부분이 있고 이제 성추행 부분이 있어요. 네. 공금 횡령 부분은 있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거 사실은 국무총리실에서 대대적인 감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임직원이 이제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출장비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하면 과다하게 부풀려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을 아예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걸 나간 것처럼 허위로 이제 청구하는 것이 있고, 근데 경영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장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영지원실에서 앞장서서 출장비 형식으로 돈을 한 5천만 원 빼돌려서 이런 이제 비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받았고요. 또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해서 투명하지 않게 이제 채용을 또 아마 지인 채용식으로 내부적으로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경영지원실에 있는 팀장이 부하 직원 6명을 또 계속적으로 성추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감찰을 통해서도 이런 것이 드러났고 또 성추행했던 사실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임직원이랄지 직원이 다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식구로서 감싸기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감찰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기에 따른 징계와 또 형사처벌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금 횡령 부분이 있고요. 여직원 성추행 부분이 있는데 자, 이 팀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해서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노사가 사건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들어보겠습니다. 징계를 주고 싶냐 안 주고 싶냐 혼자 되면 하듯이 불러다니고 당사자와 가해자를 다 같이 불러가는 거 얘기하고 못하라고 너무 창피하면 워낙 너무 신나간다고. 네,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서 당사자와 가해자를 같은 장소에 불러가지고 삼자 대면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문제를 덮는 거를 노사가 같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문화 자체가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문화가 저게 또다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 성추행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그 프라이버시에 관한 민감한 것인데 삼자 대면의 형식을 빌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어이가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 저 같은 입장에서 성추행의 그 피해자가 과연 어떠한 의견 피력을 할 것이며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 노사가 이것은 그냥 침묵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문화가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아까 그 경영지원실에 있어서 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마련했을 때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능한 직원이다. 네. 경영지원실에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잘 마련을 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기관의 저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이것 한 곳에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사실은 상당 부분 팽배해 있을 것이냐. 네. 저는 후자의 입장이 상당 부분 강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 해결 또 일정한 불이익에 대한 처벌 이것은 반드시 좀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네. 성추행 피해 여직원의 얘기를 잠시 들어봤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자 대면 그러니까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처벌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그 피해자한테 물어봤다는 거 이건 좀 위법적인 사항 아닌가요? 아니 원칙적으로 이제 저게 직장 내기 때문에 이제 가능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사실 그 공기업이 됐건 사기업이 됐건 내부에서 말이죠.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계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외부에서 마찬가지죠. 어떤 경찰을 성추행 고소했을 때 절대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은 전부 다 비밀이에요. 예. 네. 그런데 저렇게 만약에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3자 대면을 시킨다? 그러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2차 피해자가 그렇죠.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예.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절대 분리를 해야 하고요.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서 가해자의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저걸 3자 대면에서 네가 잘못하면 망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 기업 자체에 좀 이미지에 타격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런 무언의 압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네. 예. 자, 정부의 공기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한국건설관리공사 글쎄요, 저 회사 운영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